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했던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점에 하태경 의원이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엄령 문건을 둘러싸고는 워낙 좀 복잡하죠. 버전이 10가지가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공개된 문건만 해도 한 두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복잡한데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10가지 버전의 문건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지금까지 2가지 버전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처음 공개를 했던 거는 작년 7월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은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가정해서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정권 옹위를 위한 친위구데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탱크, 장갑차 수백 대씩 동원을 하고, 그리고 무장병력 수천 명, 그리고 특전사 수천 명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을 폭로하고 나서 며칠 뒤에, 한 2주 뒤에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세부 자료를 입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 문건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군인권센터가 최근에 지난달에 폭로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의 작성 시점은 앞서 공개한 문건보다 한 달이 빨라요. 2017년 2월에 작성된 문건인데, 이 문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현 시국이라 하면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폭발성을 갖는 이유가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건 내용 중에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권력 붕괴로 인한 사회 질서 혼란으로 국민 불안감 고조, 보수 언론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 제언, 보수층 및 경제단체에서 동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에 탄핵 반대 집회를 보면 계엄령 선포해라, 군대여 일어나라, 이런 구호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일부 단체나 정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결사 반대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이런 구호도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아랫단락을 보면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잖아요. 필요성을 평가하는 대목인데 NSC를 중심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NSC 당시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때문에 이 대목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계엄령 계획을 실행하는데, 또는 계획을 작성하는데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년에 공개했던 문건, 그리고 금년에 지난달에 공개했던 문건 2가지 버전이 이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계엄령 관련된 문건입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내보인 문건에는 21개 항목이 있는데 진짜 최종본에는 12개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내용인데, 왼쪽에 보시는 이 목록이 지난해 군인권센터나 청와대가 공개했던 문건에 적시된 21개 항목의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계엄령 문건 최종본 목차 내용, 이렇게 해서 12개 목록이 있는데, 이게 하태경 의원이 주장을 하는 최종본의 목록입니다. 12개. 그리고 왼쪽 문건에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본에 빠져있는 9개 문항, 바로 이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빨간 글씨로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쓴 겁니다. 최종본에 빠진 내용 해서 여기에는 서울 지역 위수령 적용 방안, 그리고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이런 위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런 위법적인 내용은 최종본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 중간 검토 단계에서 검토됐던 것뿐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 왼쪽에 본 그 21개 목록이 다 들어간 중간본을 가지고 최종본이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고 국민들을 우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 주장은
이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공개한 이 문건이 실제로 최종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2017년 3월 3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이 없어요. 근데 군인권센터는 3월 3일에 작성됐던 이 문건이 2달여 뒤인 5월 10일에 수정이 된 기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5월 10일은 언제입니까? 하루 전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니까 기무사 계엄령 TF에서 겁이 나서 이거를 부랴부랴 수정을 하고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합법적인 문서인 양 이렇게 문서를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인권센터는 검찰에서 당시에 이 문건이 담겨있는 이 문건이 작성된 USB를 포렌식을 했는데 그 포렌식을 통해서 5월 10일에 최종 수정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건 제목도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렇게 둔갑을 시켰다. 그리고 검찰 불기소 처분장에도 이 최종 문건의 제목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일면 최종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수정됐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거는 이미 오염된 문건이기 때문에 최종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하태경 의원이 이 해당 문건 파일을 확보한 건 아니어서 이 문건의 최종 수정일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에 군인권센터가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5월 10일에 한 차례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 차례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공개를 했고 하태경 의원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자료를 받고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비당권파들이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린 곧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창당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합당 논의를 해야 된다고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엄령 문건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궁지에 몰리고 타격을 받는 거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죠.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이런 식으로 군인권센터라든지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을 하면 역으로 황교안 대표가 숨쉴 틈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죠. 황교안 대표를 쉴드를 쳐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디서 적극적으로 이 문건을 입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기무사에서 퇴출된 누군가가 TF팀에서 퇴출된 누군가가 이 문건을 하태경 의원한테 전달해주면서 뭐 좀 이용을 해먹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경우가 됐던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내년에 합당을 하든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하든 본인이 공천받는데 유리한 지점에 갈 거는 뭐 분명하니까요. 자, 이런 와중에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인 또 폭로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이전 시점에 청와대가 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군 특별수사단이 그거를 확보를 하고도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덮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가장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검토를 하는 문건을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군인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탱크와 장갑차를 들이대는 이런 계획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실체를 제대로 밝히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덮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국회가 나서서 청문회를 열든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든 이렇게 재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의 상황을 보면 임기 말이고 지금 뭐 난망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이 사안은 좀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저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 기자회견하고 제보하고 이러는 행동들이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는 활동들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누구를 쉴드를 치려고 하는 건지 고춧가루를 뿌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하태경 의원의 기자회견 도대체 저희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영상 업로드될 때 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이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